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마크 피셔의 게으른 백만장자 이 이야기 그 두 번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TPA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TPA가 뭐의 약자냐면 의외로 이런 겁니다. The Profitable Afternoon.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익한 오후라는 뜻입니다. 아니, 유익한 오후와 이 게으른 백만장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게으른 백만장자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자, 무슨 개념인지 아마 지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 좀 뭐 반복적인 일, 하찮은 일, 이런 데 쓰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뭐 위임하든지 하고, 나한테 정말 내 삶에서, 내 일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전에 스티븐 코비는, 소중한 것 먼저 하라. 소중한 일 먼저 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큰 개구리를 먼저 먹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여기 나온 내용 이야기를 할 텐데, 책을 읽는 건 좀 거의 없을 것 같고, 좀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돈 벌기 위해서,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우리가 시간 관리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그 이야기인데요. 왜 그 하버드 노교수의 시간 관리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 큰 돌과 작은 돌 채우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된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의 노 교수가 이제 시간 관리 강의 시간에 나와서 책상 위에 이렇게 비어 있는 큰 통을 이제 세워놓고요. 그리고서 한쪽에 큰 돌이 담긴 상자를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돌이 이 물통에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5개, 7개, 10개 이야기를 했고, 교수가 이 큰 돌을 하나씩 이 물통에다가 꽉꽉 채웠습니다. 꽉꽉 채워서 이제 더 이상은 이 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통이 가득 찼나요? 더 이상 돌이 들어가지 못하나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학생들은 자신만만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교수는 웃으면서 이 책상 밑에서 또 이제 상자를 하나 꺼냈는데 거기에는 이 자갈들,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노 교수는 웃으면서 이 큰 돌들의 틈 사이사이로 이 작은 자갈들을 이렇게 채워 이제 넣은 것이죠. 자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돌들의 틈 사이사이를 다 채웠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은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노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 물통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진 않죠. 아닙니다 하고서 거기에는 이제 물을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교수님은 끄덕끄덕 웃으면서 밑에서 이제 물통 주전자를 꺼내서 여기에 또 빈 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 안에는 물과
작은 돌과 큰 돌이 가득 참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앞자리에 있던 아주 가장 똑똑하게 생긴 학생이 자신있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그 스케줄 사이사이에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교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관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이 실험에서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작은 돌은 영원히 넣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작은 돌을 만약에 가득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이 큰 돌을 이 병 안에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뭔가 뒤통수 한 대 쾅 얻어맞은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큰 돌, 그 큰 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우리 일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이런 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은, 자갈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일들, 사소한 일들, 계속 반복적인 일들, 아마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 큰 돌과 작은 돌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죠.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돌이 뭔지, 작은 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당연히 큰 돌을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들만 채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큰 돌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그냥 작은 돌만 그냥 계속 채우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인해서 큰 돌이 들어갈 여지조차 없애면서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더 나아가서는 평생 동안 큰 돌을 구경조차 못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 예컨대 직장 생활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좀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 경우가 없는 경우, 그리고 뭔가 좀 더 바쁜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업무는 시작하지 않고 그 업무는 미룬 상태로 계속 좀 사소한 업무, 반복적인 업무, 하기 쉬운 업무만 내가 하루 종일 한 경우가 거의 이제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미루고 이제 사소한 일만 하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그 일이 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A, B, C로 매기면 이 A급의 업무가 어떤 업무들입니까? 대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A급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A급이고 그렇게 중요하고 돈이 되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해서 우리가 막상 착수하기가 겁나고 가급적 좀 계속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들고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막상 착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부대적인 일을 하면서 준비만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위안을 삼는 거죠. 난 그래도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내가 저 중요한 업무는 지금 시작하지 않았지만 저건 언젠간 할 거고 빨리 할 거고 난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바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 성과를 계속 내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반대로 일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일, A급의 업무들 위주로만 일을 합니다. 돈 되는 일. 본인 업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이 회사에서 뭐가 중요한 일이고, 또 내 상사, 직속 상사가 뭘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하고,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계속 큰 성과를 내고, 큰 걸 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쭉쭉 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빠르게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돌, 결국에 이제 이 일에 있어서의 큰 돌과 작은 돌을 잘 구별하고 큰 돌부터 먼저 채워넣는 이제 그렇게 일하는 방식인 거고, 일에서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백만장자, 부를 쌓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재정적인 거, 돈이 되는 일, 이런 거에 좀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 우화를 다 들어보셨겠죠? 파이프라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느 마을에 이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을에는 우물이 없고 참 한 10km 떨어진 이제 곳에 우물이 있어서 이 마을의 젊은 청년, A 청년과 B 청년 둘이 매일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우물까지 가서 물을 매일같이 길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먹고 살고, 마을 사람들 그걸 먹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중에 똑똑했던 A라는 청년은 이렇게 매일같이 물만 길어와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다. 이거는 그냥 한평생 내 노동력과 돈을 맞바꾸는 일,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서 한 1년 동안 이 청년은 물을 길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청년이 물을 길어오지 않았던 동안 그 B 청년 혼자서 오케이, 나는 A 청년 것까지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웬 행자냐 하면서 두 배도 이제 물을 길어왔던 거고요. 그 시간에 이 A 청년은 머리를 써가지고 그 멀리 있는 10km가 떨어진 그 우물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가설을 했던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가설하는 데 드는 시간이 1년이었던 겁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이 물을 길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 매일매일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서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비청년으로부터 그 비싼 값에 물을 사 먹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공급이 잘 되는 콸콸콸 나오는 이 A 청년의 파이프라인에 돈을 주고 이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스템의 효과인 겁니다. 시스템. 내 노동력과 돈과 맞바꾸면서 살 것이냐, 한마디로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돈을 버는 기계를 만들 것이냐. 결국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이냐,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물 깃는 일만 하면서 바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뭐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뭐 전업주부이시든 학생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다 바쁠 거 아닙니까? 매일 바쁘잖아요. 매일 바쁜데 그 바쁜 거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매일매일 바쁜 이유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물 깃는 거, 매일매일 물 깃고 있는 거와 속성이 비슷한 건지, 매일매일 물 기러 오느라고 내가 바쁜 건지, 하루하루 나의 노동력과 돈과 맞바꾸면서 그러면서 내가 바쁜 건지,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고 내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물깃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바쁜 건 똑같은데 물깃기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쁜지, 이거를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벌어들이는 게 똑같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뭐 물기로 오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완전히 역전되면서요. 한번 역전이 되면 그 뒤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차이가 벌어지더라. 그렇다면 물 깃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무조건 물 깃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직장 생활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돈 되는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좀 높이 임원이나 CEO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직장인이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직장 내에서 지금 매일 바쁜데 가족도 못 챙기고 맨날 막 야근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인지,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일인 건지, 그게 아니라 물깃기와 관련된 일인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물깃기만 하고 있다면 지금 냉정하게 내가 어떤 뭔가 변화, 이 시점에서 내 삶과 일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금 많이 바쁜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파이프라인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직장 내에서 매번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물깃기에 가깝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내년에 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내지는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고 더 인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파이프라인에 가까운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얼마든지 내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됐다든지, 이제 직장을 그만둘 시기가 가까워 왔다면 그 일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내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또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재정적으로는요, 이런 투자 수익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 수익이다. 부동산만큼 이런 내가 계속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임대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이런 자산을 사들일 수가 있고, 그런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에서 매달 한 100만 원씩만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들어와 주면 그러면 이게 내가 버는 월급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은 근로소득밖에 없어도 점차 이 근로소득 플러스 이 자산소득, 임대소득이든 아니면 투자소득이든 아니면 사업소득이든 이런 게 계속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근로소득이 없어져도, 내가 내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내가 잠을 잘 때도, 놀러 갔을 때도, 그럴 때도 계속 꾸준하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정적으로 크게 돈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다,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내가 지금
바쁜 것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물깃기만 하면서 바쁜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에 있는 이 TPA의 법칙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TPA가 The Profitable Afternoon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유익한 오후. 여기서 얘기하는 유익한 오후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억만장자였던 록펠러가 한 이야기를 빌면, 정신없이 일하는 대신 넥타이를 풀고 책상에 편히 발을 올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라. 우리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일과 중에도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라.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현재 자신의 일상을 점검해 보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냥 내가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이런 좀 물깃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만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평생을 보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정말 내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인가?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도외시하고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바쁘다는 이 미명하에, 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진짜 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맞바꾸기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아주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한 오후 시간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단 한 번이라도 오후 전체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펜을 들고 백지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연구해 봤는지 생각해 보시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보면 그냥 바쁘기만 한 사람, 바쁘기만 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바쁘기만 하다는 것은 무슨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관성처럼 산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보다 내가 얼마나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어떤 능력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 6시간을 주면 나는 4시간 동안 도끼를 갈고 2시간 동안 나무를 베겠다.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6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6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데만 집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뎌진 나무가, 이 도끼가 무뎌 있는데 이 무딘 나무로, 무딘 도끼로 아무리 6시간 동안 열심히 해봤자 몇 그루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많은 시간을 떼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이런 거보다 보다 더 나한테 맞는, 지금 내가 물깃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나를 써서 나 자신을 활용해서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훨씬 더 시스템에 가까운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누구라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그래왔고요. 저 자신이 지난 한 직장을 나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런 놀라운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그 직장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내가 왜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소진시켜 왔는가. 물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직장 생활이란 것 자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뭐 주말도 없이 밤도 없이 또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 좀 잘못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내고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나와서 제가 제 일을 하고 제가 제 파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런 투자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 뭐 시세 차익 소득 이런 걸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체를 내가 만들면서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사업 소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책을 쓰고 책을 써가지고 뭐 책에서 뭐 인세를 받고 저작권에 대한 뭐 이런 걸 받고 임대료를 받고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쓸 수 있는 일이 제가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득들은 그야말로 파이프라인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놀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잠을 잘 때도 계속 그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들어오듯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 내내 열심히 치열하게 일만 하면서 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적게 일하고 인생을 2배로 즐기는 풍요롭게 인생을 사는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정리해놓은 명언이 몇 개 있는데요. 빈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부자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만 처리한다. 하루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 사람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늘 시간에 쫓기지만 게으른 백만장자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 이제 파이프라인,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열정을 쏟아붓는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부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다 적은 일을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라는 거고요. 또 평범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급한 일,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들을 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 급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산다.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급한 일에 쫓겨다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보다 집중을 해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산다. 이게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여러분도 한번 지금 뭐 누구나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살고 계시겠습니다만 그저 열심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는 와중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뭉텅이 시간을 떼어내서 내가 과연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루 종일 물깃기만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바쁜 거 아닌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질, 능력, 어떤 나의 적성 이런 걸 잘 살려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쓰는 것인지, 가장 효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시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결국 물깃기냐 파이프라인이냐, 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의 길로 접어들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